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승용 국회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 대표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목선이 삼천항까지 무사 침투하여 대북 감시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 수출 산업이 가장 아픈 부분 급소를 찌르는 동안에 한국 외교는 정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경제 성장률이 2.7%에서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 등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국가 안보 문제, 특히 이번 북한 목선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 군의 기강회의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의 은폐, 왜곡, 축소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 문제 등을 중점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남북 경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진전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친선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장사상포 사정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정치는 평화와 통일을 말할지라도 군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로 전쟁에 대비하고 적을 감시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16일 북한 소형 목선이 700km 이상을 항해하여 우리 민간 군의 모든 대북 감시망을 보란듯이 뚫고 NNL 남아이어 삼척항으로 입학했습니다. 배에 탔던 선원 4명이 삼척항 방파제 입항을 하고 그때도 군 당국이 단속되기를 한참 기다렸는데도 군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다 북한 선원들이 자수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요청하여 일일이 신고로 잡혔습니다. 저는 북한 목선의 삼척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편의 코미디 같은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이 몹시 아픕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정말 해양 경계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아 작은 목선까지를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궁색한 변명으로 축소를 예고하고 은폐하기에 군은 급급했습니다. 총리님, 지난주 수요일에 총리실 주관에서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이 22페이지가 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걸 조사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죠? 국방부뿐만이 아니고요, 청와대도 했고요. 저희 총리실이 발표한 이유는 조사 당사자, 조사를 받은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해서 그런 관계가 없는 국무조정실이 발표를 하도록.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세종시의 국무조정실에서 그것도 점심시간에
기습적으로 타부처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다른 사건은 은폐 축소 시도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민간인이 발견했고 또 제1 발표를 해경이 했습니다. 그 해경의 발표는 삼척항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합동 브리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경이 맨 처음 6월 15일 오전에 발표할 때 삼척항이라고 했습니다. 6월 17일 군이 발표할 때 발표문의 제목은 삼척항 인근인데 그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무슨 대공, 무슨 고려 이런 걸 등등 해가지고 약간 흐리는 관행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네, 통상 국가 작전 용어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 저런 표현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경계 작전에는 문제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브리핑에서 군은 북한 목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목선이 스텔기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곧바로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크게 질책을 하시고 또 안보 2차장입니까?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초기의 판단이 아니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아마 군으로서는 원래 하던 대로 했다는 뜻으로 뭐 문제 없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적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경계는 실패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함정, 초계기, 해장, 감시 장비 등 각종 첨단 장비에 수십 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무려 47조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도 높이가 1.5, 2m 높아서 미처 발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철저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당시 합창이 발표한 자료와 동시간에 기상청의 삼척항 파고 자료입니다. 좀 보십시오. 14일, 15일 전부 다 0.4, 0.5m였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당일에 어민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0.5m 정도로 잠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격 받을까 봐서 밤 9시부터 새벽 6시 20분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1.8해리에. 물 닷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그 앞바닥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엄격한 경계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네, 제가 경계 실패라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도 높이는 레이더에 잡혔던 그 해역의 파도 높이는 그 파도 높이가 있고요. 기상청이 말한 건 삼척항과 그 부근의 파도 높이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군단장입니까? 그분이 그 보직해임으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열감시 장치를 야간에만 작동하고 주간에는 작동하지 못하게 않게 한 것이 우리 이번 경계작전의 사각지대가 됐다.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 저반한 방파제가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업한장에 우리 어민이 70명이 말이죠. 경매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목선이 간첩선이나 북한의 특수 요원들이 타고 왔다면 엄청난 인명살상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날 뻔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경계에 잘못했던 것을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최근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해역이 점점 남하해서 북한 어선이 더 많이 출몰하고 오랜만에도 80여 척이 넘어와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 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7일 날 19일 날 국방부 상황실 브리핑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국방부가 브리핑을 잘하는지 모니터링만 하고 갔다. 청와대는 일체의 조리나 합의가 없었다고 발뺌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고도 안 하고 지도 안 받습니까? 총리님? 그 기자회견장에 청와대 사람이나 또는 총리실 사람이 기자들 뒤에 서서 듣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것은 발표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이것도 있지만 기자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어느 쪽에 발표상에 허점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만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간간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에서 개입 관리 안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의 화살이 결국 청와대와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의 의혹들입니다. 북한 선원들이 내렸을 때 다름질한 인민군 복장을 했습니다. 깨끗한 복장. 그리고 그 복장 중에 북한 특수부대에서 입었던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봅니다. 저는 초동 조치도 부실했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은 그렇게 해서 북구로 빨리 보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도에 2시간 조사하고 보냈다 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11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인민복을 입었던 것은 작업복이 젖어서 그걸 벗고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 말린 작업복이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네. 인민복 입은 채로 했다. 그 어민들의 진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5분 대기조가 빨리 출동해야 됩니다. 근데 무려 5분 대기조가 47분이 넘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합참 의장이 최초 상황보고를 22분이나 지나서 받았습니다. 5분 대기조의 임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문자 그대로 5분 대기조지요. 아닙니다. 네. 5분 대기조는 24시간 출동태세로 대기 근무하며 적상황 발생 신고 접수 시 5분 내로 출동하여 적 기선을 제압 제지하고 진로를 차단하여 본대가 지원 도착할 때까지 적정 유지 및 적을 고리 고착화시키는 데 그 임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가 초동 수사, 초동 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총리님. 예. 그래서 앞으로 5분 대기조를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 또 사각지대 모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군인들 정말 대다수 군인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만 특수의 경비들은 전문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교육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012년 12월에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서 기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해상 높고 기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안보의 구멍이 뚫린 겁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꼭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내각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진실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국방장관은 군정과 군령의 총책임자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구멍이 뚫립니까?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이 저에게 부여해 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또 근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자, 예무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 7월 4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 3가지 중요 부품을 우리 쪽에 안 준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본의 이러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범정부 TF에서 동향을 쭉 파악을 하고 또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계속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당국으로서는 일측에 만약에 이러한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은 양국 관계가 악화로 될 수밖에 없으니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력 사람이 삼성과 SK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공급이 안 되면 4개월 정도는 버티지만 그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핵심 제품을 생산하려면 10년이나 세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법으로 우리나라가 1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배터리, 로봇 같은 것도 미래 산업도 상당한 발목을 잡힐 우려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어떤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구 경기 관전한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진 않고요.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외교부로서는 일단 이러한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측의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응이 뭔지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산자부 중심으로 통상교섭법은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조승용 부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 없이 안심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